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의 인생 책들을 마구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서 편인데요. 좋다고 느끼셨던 자기계발서 궁금해요. 추천 영상 만들어주세요. 요청 주신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야 만들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10권이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즐겁게 그리고 아주 유익하게 여러분들께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자기경영 분야, 재능 단련, 독서법, 지식경영법 이 4가지 분야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자기계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 관련된 책, 리더십, 마케팅, 경제, 재테크, 인간관계, 글쓰기 방법, 화법, 비즈니스, 성공 철학, 그리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고전들 중에서도 자기계발서의 원류라고 불릴 만한 책들도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분야의 책들은 많이 추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책들은 정말 이 책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독성이 높은 책들 위주로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잡설은 그만하고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먼저 이 4권의 책은요, 자기 경영 분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이 하루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내가 할 일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책들입니다. 빠밤! 첫 번째 책은요,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제목 그대로 습관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가 습관에 대한 고민을 유튜브 시작하면서 또 작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직장 다니고 가이드 일을 하고 할 때는 돈 벌려면 맡겨진 일을 그냥 했어야 되니까, 그게 고통이든 상관없이 그냥 했어야 하는 일이니까 제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진짜 이렇게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이다. 하루하루가 저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할 일을 딱 정해놓고 내가 그거를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이 그 다음날 다시 또 반복된다는 것. 인생이란 게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제 자신의 습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에게 정말 빛이 되어준 책입니다. 이 습관의 재발견의 핵심은 간단해요.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하고 그 사소한 행동을 반복해라 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께 제시해 줄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루에 아주 그냥 작게 할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발굽혀펴기도 하루에 1개씩 시작하는, 그걸 그 다음 날에도 1개 반복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1개 반복하는 이 작은 일의 반복이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어내는지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설득이 되실 거고요. 저는 이 작게 시작하는 이 전략을 통해서 제 하루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책 추천해 드릴게요. 짜잔! 두 번째 책은요, 원싱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원싱,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만 생각하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책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원리의 책이지만, 그 원리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해 주고요. 책에서 정말 좋았던 게 도미노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도미노를 세울 때 우리가 일렬로 이렇게 세워야 도미노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할 일들을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일렬로 세우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번에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을 도미노를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성취에 대한 야망이 크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을 한 번에 하려다가 정말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에 대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우리 이 현대인의 삶일 거예요. 그치만 내가 정해놓은 1시간 또는 2시간,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 그 시간들이 매일매일 쌓여서 아주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할까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책
추천해 드릴게요. 짜잔! 세 번째 책은요, 쏟아지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할 일들은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쵸? 근데 그 할 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했으면 좋겠는 일, 그리고 아마도 해야 할 일, 이런 다양한 우선순위의 모든 일들을 머릿속에서 한 번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택이 안 되고, 어떤 일을 미뤄야 할지도 선택이 안 되고, 이런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의지력은 다 고갈되어 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하루와 내 일주일, 내 한 달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할 일들에 쌓여서 내 할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책 추천해 드릴게요. 빠밤! 네 번째 책은요, 개구리를 먹어라 라는 책인데요. 정말 유명한, 뒤에 보시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이 자기계발계의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중 한 권인데요. 개구리를 먹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개구리가 뭐냐 하면 아주 꺼림칙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우리가 지금 당장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꺼림칙하고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할 일들을 맞닥뜨릴 때 이런 약간 꺼림칙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지만 당장 하긴 싫어 라는 이런 약간 꺼림칙한 느낌을 가지는 이 할 일들을 개구리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 개구리를 먹어라 라고 아주 상징적으로 잘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책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이야기해줍니다. 나에게 먹어야 할 개구리가 있다면 하루의 시작에 이 개구리부터 일단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개구리를 먹는 걸 뒤로 미룹니다. 그쵸? 일단 편한 일, 쉽게 할 수 있는 잘 차려진 밥상을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꺼림칙한 일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시작부터 개구리부터 먹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훨씬 더 쉽게 하루를 내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강조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 개구리를 먼저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이 더 존재합니다. 만약 개구리가 2마리라면 그 2마리 중에서 더 큰 개구리를 먼저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어떻게 이 할 일들을 완수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해 주는데 정말 제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먹는 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 책 개구리를 먹어라 추천드릴게요. 짜잔! 재능 단련 분야의 2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 책,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라는 책, 이 책도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생책 소개해드릴 때 1만 시간의 재발견과 탤런트 코드, 재능에 대한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드렸던 책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선 의식적인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을 단순히 그냥 반복적인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 연습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도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의 재능이 어떻게 단련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주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한 가지가 못하는 수준에서 잘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재능에 대한 공부야말로 자기계발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책은요, 재능을 단련시키는 52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쓴 저자의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은요, 약간의 뭔가 소책자처럼 되게 얇은 책인데요. 재능을 단련시키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이런 연습 전략들을 52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짧게 하나하나씩 그 방법들을 볼 수가 있어서요, 뭐 외국어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연습을 하든 우리의 스킬을 높이는데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참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뭔가 엘리트들의 전략 노트 같은 그런 책이라서 재능 단련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2권의 책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독서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통해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독서법이야말로 자기계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책은 안상원의 생산적 책읽기라는 책입니다. 이 안상원 저자님의 책은, 이 작가님의 책은 제가 몇 번이나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작가님은 글을 정말 쉽게 써주시거든요. 가독성이 정말 높고요. 독서 초심자분들이 보기에 정말 강추해드리는 책입니다.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글을 쉽게 쓸 수 있는지 정말 저도 따르고 배우고 싶은 작가님이고요. 독서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은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독서법 책들 중에서 정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의 앞부분은 조금 쉽게 읽히다가 나중에 뒷부분으로 가니까 좀 안 읽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책은 모든 분야의 독서법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소설 읽는 법,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역사 소설 읽는 법, 역사 책 읽는 법, 철학 서적 읽는 법, 과학 서적 읽는 법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독서 초심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도 같이 끼어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은 가독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독서를 계속 깊이 있게 해나가시면서 중간에 참고서처럼 자신의 독서법도 되짚어보고 공부를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권의 책, 독서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권 지식경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책은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두뇌 사용법입니다. 마인드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의 키워드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무의 가지들처럼 하나씩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어떤 도형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마인드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문자로만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계속 배웠어요. 근데 이 마인드맵은 도형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고요. 단순히 서술 형식으로 순서대로 계속 이렇게 써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확산형으로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하면 그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어떤 다른 키워드를 생각하고 그 키워드에 또 파생되는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그려나가다 보면 문자로 읽기 형태로 진행되던 서술 형식의 방식보다 한눈에 한 페이지에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확실히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책 한 권을 독서 노트를 쓸 때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자 형태로 쓰는 걸 매우 좋아하긴 하지만 때로 마인드맵 형식으로 독서 노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그냥 한눈에 이 책의 내용이 확 들어오게 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독서 노트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업무를 하든 하루 할 일 정리를 하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마인드맵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인드맵 사용법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저의 삶의 질도 아주 그냥 확연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스킬이니까요. 마인드맵 권위자 토니 부잔의 책을 통해서 마인드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제 인생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책인데요. 제 인생의 방향 자체가 지식 경영가입니다. 저는 지식을 이렇게 짜맞추고 연결짓고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지식을 경영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이 지식경영법에 대해서 정민 작가님이 쓴 책입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요, 노트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지식의 재료들을 모으고 또 분류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지식 경영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의 방법을 정말 세세하게 알려준 책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조상에 이 정약용 선생님이 계시단 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생각할 정도로 정약용 선생님은 정말 닮고 싶은 위인입니다. 그분의 지식 경영법을 정말 하나하나 제대로 익히고 싶으신 분들 이 책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이 10권의 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책의 이 내용을 이 짧은 영상 하나로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영상을 2번째 찍었는데도 제가 나눈 내용들이 너무 부족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 인생책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인생책이란 게 이 이외에도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준 책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책 소개해드리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